자, 8월 17일 메이저리그 그리고 유럽 축구 멘트 방송 시작했습니다. 오늘 승 1패가 4번 이열된 해차가 있어요. 메이저리그 14경기로 가고 조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혹시 마킹 하실 때 아마도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3번, 4번 이열될 때 항상 가는데 등수권 거의 들다시피 해요. 거의 4등. 근데 제가 좀 총알을 더 태우면 확실히 등수권에 들 것 같은데 승리의 편이 좀 변수가 많아가지고 총알을 좀 많이 태우기가 조금 부담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워싱턴이랑 필라델피아 경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워싱턴은 파커 나오고 필라델피아는 놀라 나와요. 파커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최근 파커는 상태 안 좋습니다. 지금 엄청난 실점 페이스고 나올 때마다 이닝은 얼마 못 먹어주면서 3점, 4점, 5점 막 이렇게 주고 있어요. 지금도 한 4게임 연속으로 3점 이상 주고 있는 것 같고 그래도 뭐 이닝은 잘 던질 때는 6이닝, 7이닝까지 던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또 한 6이닝 던질 수 있을까 그런 타이밍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선수는 지금 3달 만에 등판입니다. 이 선수는 지금 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엉망이었어요. 올 전반기 때. 근데 이 선수의 특징이 페넌트 레이스에서는 되게 못 던집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가을만 되면 미쳐버려요. 아직 큰 게임에 빅게임 피처예요. 큰 게임에 엄청 잘 던집니다. 다른 사람이 된다 싶을 정도로 큰 게임에 임팩트를 남겨서 연봉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연봉 많이 받은 뒤에 다음 시즌 되면 또 버러웃하고 막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가을이 아니죠. 아마도 이 경기 두 선수 다 실점이 좀 있지 싶고요. 놀라도 지금 마이너에서 3경기 정도 던지고 하는데 마이너 성적은 괜찮습니다. 12.1이닝 동안 3실점 했어요. 삼진 17개 잡고. 근데 뭐 마이너 성적은 마이너 성적일 뿐이고 놀라도 오랜만에 올라와서 어느 정도 실점이 있지 싶고요. 파커는 최근에 너무 실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필라델피아한테 일정 부분 실점이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뭐 승패 중에서는 아무래도 타격 상성이 워싱턴이 좀 더 좋습니다. 워싱턴 대부분 좌타자인데 놀라가 오른손 투수이기 때문에 살짝 워싱턴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필라델피아의 강타자들은 대부분 좌타자라서 파커가 간만에 어쩌면 한 6이닝 3실점 정도로 막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경기는 승패로 간다면 역배 워싱턴이 좀 더 좋아 보여요. 보스턴과 마이애미 경기. 보스턴은 크로시에 나오고 마이애미는 정크 나와요. 크로시는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크로시 워낙 좋은 투수기 때문에 그냥 잘 던진다 생각하시면 되고 직전 경기에 근데 휴스턴한테 털렸습니다. 4이닝 동안 5실점. 휴스턴이 좌투수공 엄청 잘 턴다고 했죠. 전날도 역전승했어요. 휴스턴이 1점인가 2점 먼저 주고 크로시를 한 이닝에 겁나게 두드려 패가지고 5실점 한꺼번에 내고 해가지고 크로시가 간만에 패전투수. 근데 9위나 구속이나 변함없이 좋았습니다. 전날은 휴스턴이 정말 잘 쳤어요. 놓여가지고. 마이애미에 정크 나오는데 정크 저 투수는 제가 느끼기에는 쟤는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버티기에는 조금 한계가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우선 쟤는 하드입률이 높고 하드입률이 높은데 그 맞은 공들이 평균 타구 속도가 메이저에서 제일 높아요. 제일 빨라요. 엄청나게 총알같이 날아갑니다. 포볼을 메이저에서 제일 적게 주기 때문에 어떻게 버텨왔는데 포볼 안 준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포볼 주기 싫어가지고 정타를 너무 많이 받아버리니까 제가 최근에 실점률이 3점씩은 무조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5이닝은 던지는데 그 이상이 힘들어요. 지금 5이닝 연속으로 5경기 던졌거든요. 5이닝 5연속 딱 정확히 5.0이닝 5번 던져 25이닝 던져서 실점이 19점입니다. 아마 한 번은 이제 화상 폭발하는 것처럼 한번 터질 때가 됐어요. 이번 타이밍이 크로제 상대로 특히나 페네이 파크는 좌측 담장이 되게 짧아서 높고 짧아요. 그래서 우투수한테 좀 불리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아무래도
보스턴이 좀 많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보스턴 승에 언더오버는 8.5 오버 쪽으로. 아마 보스턴 혼자서도 오버 뜰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버 쪽으로 추천드리고, 토론토와 텍사스. 토론토는 베리오스 나오고 텍사스는 이볼디 나옵니다. 자, 베리오스는 그냥 저냥 직전 경기도 5.1이닝 무실점. 네, 그렇게 되고, 롯데 동점이에요.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어차피 나가야 돼서. 자, 베리오스는 5.1이닝 무실점 직전 경기. 그리고 방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한 6이닝 2실점, 5이닝 2실점 이렇게 던지는, 왔다 갔다 하면 던지는 투수에 크게 무너지는 경기도 없고 크게 잘 던지는 경기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볼디, 얘가 직전 경기 던짐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규정 이닝 들어와서 완전히 사이영상 후보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직전 경기 터졌죠. 제가 긴장해가지고 규정 이닝 때문에 얘가 싱숭생숭해서 터질 거라고 했었는데 직전 경기 5이닝 5실점 애리조나전에서 터졌죠. 공은 정말 좋습니다. 구종이 4가지인데 4가지 다 전부 다 최상계 천상계 그래요. 또 골고루 던지고, 그래서 예측하기도 쉽지가 않고. 다만 이 경기 수입전이에요. 위에 보스턴 경기 수입전인데 선발로 비교하면 확실히 이볼디가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볼디가 직전 경기에 무너졌다는 점이 약간의 변수가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수입전이기도 하고, 아마 텍사스가 이볼디를 앞세워서 연패를 깰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반대입니다. 베리오스가 웬만큼만 던져주면 이볼디가 직전 경기에 터져있는 상황에서 이번 경기에 훨씬 더 큰 부담을 가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조심스럽지만 토론토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배당도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거의 동배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토론토 승 쪽으로 보겠습니다. 클리블랜드와 애틀란타 경기. 클리블랜드는 알렌 나오고 애틀란타는 패디예요. 패디는 뭐 이미 제가 봤을 때는 메이저리그에서 던질 수 있는 그런 구위가 아닙니다. 아마 올 시즌 끝나면 계약하는 팀이 없지 싶고, 올 시즌 끝나기 전에도 버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애틀란타에서. 그래서 뭐 패디의 뭐 호투는 기대할 수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 알렌은 뭐 매번 나와가지고 무난하게 그냥 한 5이닝 2실점 정도 던져주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가 우투수공은 상당히 잘 치고 하기 때문에 이 경기 클리블랜드 승을 보고, 패디도 뭐 한 4, 5점 주고 내려가겠죠, 5이닝에. 그러면 언더 오버는 뭐 언더 쪽으로 9.5기 때문에 언더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경기는 승1패 제외 경기입니다. 그래서 뭐 승1패에서는 생각할 필요 없고, 클리블랜드 승 그리고 9.5 언더 추천드려요. 그리고 신시내티와 이제 미러키입니다. 미러키가 지금 14연승이죠. 엄청나죠. 공수 규정이 밸런스가 완벽합니다. 지는 경기 무조건 역전시킵니다. 오늘도 연장 가서 또 이겼고. 근데 오늘은 10회 초에 4점 냈는데 10회 만에 3점인가 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힐 뻔 했습니다. 얘들이 연승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조금 겁나긴 하는데, 이번 경기 또 연승 끊길 가능성이 있어요. 에보트가 올 시즌에 뭐 시종일관 웬만큼 다 잘 던져주고 있고, 미러키의 중심 타자들이 대부분 좌타자들인데 에보트가 왼손이라는 장점이 있고, 그쵸. 퀸타도 뭐 꾸준하게 잘 던져주는데 그렇게 뭐 구위가 좋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최근 2경기 연속으로 퀄리 스타트 했고, 그래서 이 경기는 또 수입전이에요. 당연하겠죠. 이렇게 14연승 중이니까 이 경기는 조심스럽게 신시내티가 한번 터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시내티 승에 1점 승부도 많이 좋아져 보입니다. 1에 신시내티 승까지 추천드릴게요. 제가 이걸 안 올렸네. 보셨죠? 이제 미네소타와 디트로이트 경기입니다. 패덱이 디트로이트 선발인데, 얘가 원래 7월 말까지 미네소타 소속이었다가 이제 팀을 옮겼죠. 트레이드 돼가지고. 그래서 패덱이 8월 초에 이미 친정팀 상대로 한번 던졌습니다. 4이닝 동안 4실점. 트레이드 되자마자 붙었는데 별로 성적이 안 좋았죠.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체면을 후겼는데, 이번에 또 만나게 돼서 이번에는 웬만큼 던질 가능성이 좀 높아요.
더군다나 미네소타는 오늘 또 불펜데이입니다. 선발이 없어요. 미네소타 불펜은 말씀 안 드려도 별로 안 좋습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뭐 디트로이트가 패대기 간만에 호투해가지고 이기지 않겠나. 연장 또 불펜 승부가면은 미네소타 지금 불펜도 없고 많이 지쳐있다. 디트로이트 승 추천드릴게요. 캔자스와 화이트삭스 경기입니다. 캔자스는 버거트 나오고 화이트삭스는 마틴 나옵니다. 자, 버거트도 지금 샌디에고에서 트레이드 되어 왔죠. 저 선수가 지금 나와 있는 지표에 비해서 저는 상당히 좋은 투수로 보고 있습니다. 이 투수는 그 지표에 나오지 않는 그런 구위가 있어요. 회전수도 그렇게 높은 회전수는 아니다. 한 2400회? 한 상위 한 20%, 15% 안에 드는 그런 부위인데, 이상하게 그 5회 전까지는 강타자들이 쳐도 이의 공이 잘 안 넘어갑니다. 5회쯤 넘어가면 이제 힘이 빠지기 시작해요. 회전이 풀리면서. 그 전까지는 점수를 잘 안 줍니다. 5이닝 한 1실점으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경기를 보면. 만만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잘 못 쳐요. 화이트삭스 타선이 자투수 공 잘 치지만 우투수 버거트 공에서 대해서 조금 고전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마틴도 잘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힘이 좀 많이 빠졌어요. 5이닝 한 3-7점 언저리 정도 던져주고 있고, 지금 화이트삭스 선발들은 대부분 나이가 비슷해요. 뭐 스미스라든지 마틴이라든지 캐넌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단체적으로 지금 거의 뭐 목표의식을 상실해서 최근에 계속해서 5이닝을 잘 못 치워주고 있습니다. 마틴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5이닝을 던진다고 해도 양 팀이 불펜 갔을 경우에는 캔자스 시티가 훨씬 유리하다. 그래 보면은 뭐 자명하죠. 버거트가 다만 포볼 문제가 좀 있긴 한데, 뭐 포볼이 있어도 뭐 휩 자체는 되게 낮아요. 안타를 별로 맞지 않기 때문에 크게 뭐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이 얘기는 캔자스 승에 기준점 9.5 좀 높아요. 캔자스와 방망이가 그렇게 뛰어난 팀은 아니기 때문에, 마틴이 뭐 한 5이닝, 4이닝 한 30점하고 내려가면 뭐 캔자스가 한 6대0, 7대0, 아니면 7대1 이 정도, 7대2까지도 보고 있으니까 9.5면은 뭐 그룹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언더 쪽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스턴과 볼티모어입니다. 휴스턴은 하비에르 나오고 볼티모어는 크레머 나와요. 하비에르, 볼티 얘들, 하비에르 직전 경기 복귀했었죠. 복귀해가지고 뭐 5이닝 동안 뭐 2실점 했는데 삼진 5개, 포볼 2개, 공 구속은 뭐 비슷했고, 이 선수는 그냥 평균 3점대 찍어주는 선수라고 보시면 돼요. 부상 당하기 전에 그냥 무난하게 던진다고 보시면 되고, 크레머도 최근에 되게 잘 던지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 되게 많이 흔들렸었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잘 던져주고 있고, 직전 경기는 8이닝, 아마 시즌 처음일 거예요. 8이닝 던진 게 8이닝 1자책 시애틀전에 잘 던졌죠. 볼티모어가 연승이 끝났고 짐으로 해가지고 이번 경기는 제 생각에는 휴스턴이 이길 것 같긴 한데 조금 애매해요. 하비에르가 어떻게 던질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서서 이렇게 패스하겠습니다. 굳이 가시겠다면 휴스턴 승이 조금 더 좋아 보여요. 그리고 세인트루이스와 양키스 경기입니다. 세인트루이스는 미콜라스 나오고 양키스는 워렌 나와요. 미콜라스 이 투수도 그냥 구종 한 6개 정도 골고루 뭐 던져가지고 11%에서 28% 골고루 던진 투수고, 포볼 제어가 상위 6%, 직전 경기 뭐 6.2이닝 2실점 했고, 근데 그 전에 경기는 막 5실점, 8실점 이렇게 하는 경기가 많아요. 이 선수 보면 대부분 보면 좀 강타선 만나면, 다저스나 양키스, 컵스 만나면 홈런을 많이 맞습니다. 부위가 뛰어난 투수가 아니고 삼진도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맞춰잡는 투수인데, 강팀, 강타선 만나면 맞춰잡다 보면은 한두 방씩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강팀 만나면 조금, 강타선 만나면 조금 힘들어한다. 올해 최근 4경기 연속으로 5이닝 이상 던지면서 호투를 해주고 있고, 얘도 이제 그 회전수가 되게 좋습니다. 상위 한 5% 안에 들어요. 2576회. 되게 좋죠. 그래, 패스트볼 그 1변두라고 보시면 되고, 세인트 타선이 다 강한 타선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평소대로만 던져준다면 뭐 한 펄스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미콜라스는 점수를 좀 주시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양키스 승에 9.5 오버 쪽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컵스 경기죠. 컵스는 아사드 나오고 피츠는 물로진스키 나옵니다. 자, 아사드는 제 구종이 7가지예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 2년 연속으로 3점대 찍었습니다. 100인 이상 던지고 직전 경기에 복귀해가지고 점수 4점 줬어요. 4이닝 동안 별로 안 좋았죠. 근데 뭐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는 투수고 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직전보다 잘 던질 겁니다. 그리고 물로진스키 저 투수도 그냥 고만고만하게 던지는 투수인데 길게 던진 적이 없어요. 길면 3이닝 정도일 겁니다. 불펜데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경기는 조심스럽게 컵스가 피치를 잡고 연승을 이어가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은 아사드는 이번 경기에서 한 5이닝 이상 던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컵스 승에 양 타선 지금 컨디션 생각하면은 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건 힘든 것 같아요. 8.5 언더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가 콜로라도와 애리조나 둘 다 불펜대입니다. 크리스 맷도 불펜 투수고 콜로라도는 지금 선발이 없어서 불펜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2군에서 올리던가. 두 팀 뭐 불펜 다 안 나오는 거 아시죠? 기준점 12.5긴 한데 이거 뭐 이거를 누가 이긴다고 볼 수도 없고 그냥 오버 찍어 놓으면은 편하실 것 같아요. 뭐 애리조나 이긴다고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는 몰라요. 누가 이겨도 할 말 없는 경기에 둘 다 불펜데이라서 12.5 오버 추천드려요. 다음 경기 애슬레틱스와 천사 경기입니다. 오늘 애슬레틱스 오버 갔는데 개놈이 새끼들이 하나만 더 쳤으면 오버였는데 못했죠. 애슬레틱스는 확실히 방망이가 좋아요. 타선 보면 1번, 2번부터 해가지고 한 6번까지는 빵빵합니다. 웬만한 팀에도 안 밀립니다. 잘 치고 천사도 뭐 홈런 잘 치는데 오늘 조금 주춤했고 오늘 투수는 스프링스와 소리아노입니다. 양 투수 누가 좋다고 말하기가 애매한 게 되게 좀 성향이 다른 투수라고 보시면 돼요. 스프링스는 그냥 제구로 인해 가지고 삼진 헛스윙 뜯어내는 투수고 소리아노는 치게끔 만들어서 땅볼 유도하는 투수입니다. 직전 경기에 소리아노는 다저스 상대로 6이닝 무실점 땅에 정령 부활했고 스프링스 직전 경기에서 거의 탱탱볼이었어요. 제가 이 경기 애슬레틱스 승을 갔는데 3.1이닝 동안 안타 겁나게 맞고 4점 주고 내려갔습니다. 그때 완전히 배팅볼이었어요. 하이 패스트볼이 거의 듣지를 않았습니다. 볼과 스트라이크 차이가 너무 차이 나서 그 컨디션이 정말 안 좋은 날이었어요. 이 경기 이거 누굴 추천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소리아노도 어떻게 던질 줄 모르고 스프링스도 모르겠고 양타선도 그렇게 뭐 다르진 않고 패스하겠습니다. 굳이 간다면 천사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천사 소리아노가 한 번 잘 던지면 한 두세 번씩 연속으로 잘 던지는 경향이 있어서 또 땅의 정령 발동되면은 S3 말릴 수 있다. 굳이 간다는 소리아노 쪽으로 천사 쪽으로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샌프란시스코와 템파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지금 답이 안 나와요. 결국은 7연패 찍었죠. 항상 이기고 있다가 8회나 돼가지고 1점차 역전패 당해요. 지금 샌프란시스코는 홈 16경기 중에서 1승 15패입니다. 근데 오라클 파크에는 사람들이 항상 사람이 멈춰나요. 샌프란시스코 사람들 좀 이상합니다. 롯데가 모든 자이언츠는 지금 다 안 좋아요. 롯데 자이언츠도 지금 오늘 지면 9연패고 샌프도 오늘 또 지면 8연패고 요미우리는 오늘 지지 않았나요? 오늘 졌을 거고 자이언츠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또 연패를 깨기 위해서 웹이 나옵니다. 웹도 뭐 한 7월 중순쯤에 많이 안 좋았었는데 최근에 조금 좋은 상태고 직전 경기에 조금 흔들렸어요. 6.1이닝 4실점. 이 선수는 구위도 조금 있지만 주로 이제 싱커볼 던져가지고 싱커랑 체인지업 던져서 땅볼 유도 잘합니다. 그리고 포볼 제어 엄청 잘하고 홈런을 맞고 이러는데 홈에는 홈은 잘 안 맞아요. 바닷바람 때문에. 이 경기는 진짜 조심스럽게 1위 유력해 보이고 또 샘프가 이 경기 정도는 잡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수입전이거든요. 수입 롯데 7위에요.
아이씨 잘됐다. 뭐 어차피 나가니까 뭐. 수입은 잘 안 나가면 롯데도 수입 안 나가잖아요. 오늘 그러면 롯데도 이겼으니까 샘프도 이길 것 같아요. 샘프 승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안하신 분들은 1까지 깔고 그죠? 샘프 승 추천드려요. 그리고 다저스와 샌디에고, 다저스는 글라스노우 나오고 샌디는 다르비슈 나옵니다. 다저스 글라스노우는 쟤도 9위형 투수라고 보시면 돼요. 회전수 2539, 구속 96마일 평균. 근데 홈을 겁나게 많이 주고 삼진 겁나게 많이 잡고 어떤 투수인 줄 알겠죠? 그냥 윽박지는 투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런 투수들이 한 번씩 맞거든요. 좀 한 번 맞을 때 된 것 같기도 한데 다르비치도 지금 어떻게 던질지 몰라요. 얘도 지금 최근에 뽕당뽕당 많이 해가지고 하여튼 이 경기 다저스가 샌디 만나기 전에 계속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1위 지고 1위도 내줬었는데 역시 또 큰 게임 가을 다가오니까 이제 지구 경쟁팀한테 또 2승을 거뒀고 이번 경기 이기면 또 수입입니다. 제 느낌상 이 경기는 다저스가 수입할 것 같아요. 샌디 기분 신나게 내다가 결과는 다저스가 결국은 만나가지고 맞대결해서 다 잡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저스도 다른 팀 만나가지고 또 겁나게 또 털리겠죠. 그럴 것 같아요. 다저스 승에 다저스 경기 요즘에 오버 가면 집 사는데 이 경기 두 투수가 또 잘 던질 것 같기도 하고 8.5 언더 보겠습니다. 매츠와 시애틀, 매츠는 홈스 나오고 시애틀은 컵이 나옵니다. 홈스는 직전 경기에 개 털렸어요. 터질 게 터졌습니다. 제 불펜 투수 출신이라 가지고 이렇게 이닝 많이 던진 적 없는데 7월 초부터 해가지고 계속 5이닝씩 밖에 못 던졌습니다. 5이닝 못 던질 때도 있었고 그래도 꾸역꾸역 2점, 1점, 3점씩 실점해가면서 꾸역꾸역 막아왔었는데 직전 경기 결국은 터졌어요. 3.2이닝 5실점 애틀란타한테. 체력이 빠져서 그런 거예요. 쟤는 스태미나가 좀 떨어진 거고 또 이번에 또 5일만에 또 나오는 거라서 스태미나 제가 봤을 때 회복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시애틀 강타선 많은데 강타자 많은데 홈런 몇 방 맞지 싶어요. 맞지 싶고 커비도 최근에 잘 던져주고 있는데 직전에 7이닝 무실점이고 그래도 홈수보다는 커비는 전문 선발 자원이라서 커비가 조금 안정적으로 던지지 않을까. 얘들 지금 방어율 3.71로 똑같습니다. 되게 비슷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커비가 살짝 9위형 투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홈스는 좀 땅볼 유도해가지고 잡는 투수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경기는 아무래도 9위가 아직까지 좀 더 살아있는 커비가 있는 시애틀이 좀 더 유리하다. 그리고 언더 오버는 홈스는 홈런 한 두 방 맞을 것 같고 커비는 무실점일 것 같지는 않아요. 매치에도 괜찮은 좌타자들이 있기 때문에 한 2점 정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기는 8.5 오버 좋아 보이고 승패는 시애틀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신가요? 자, 없으신가요? 오늘은 표량 공개할게요. 표 위에 부분. 축구가 됐구나. 축구 맞다. 축구. 표에는 보내드렸죠. 잠시만요. 표는 이제 표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솔직히 좀 많이 어려워요. 축구가. 확실한 건 저는 노팅엄은 지금 브렌트포드랑 붙잖아요. 노팅엄이 작년만큼 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 누누 감독이 지금 2년 짜고 저 감독은 무조건 선수비 후역습이거든요. 근데 지금 후역습 하기에 브렌트포드가 안 기어 나올 거예요. 은배우모도 갖고 위사도 못 나오는 상황에서 브렌트포드가 오히려 지금 템백을 할 가능성이 높고 홈팀인 노팅엄이 밀어붙여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은 노팅엄의 장점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엘란가도 빠졌고 딴 데 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지리한 공방전도 아니고 그냥 공놀이 하다가 뭐 0대 0이나 뭐 이렇게 끝날 것 같아요. 무승부? 노팅엄이 쉽게 이기는 그림은 안 나와요. 노팅엄이 골 넣으려면 그 세트피스 얻어내가지고 이제 크리스 우드 뚝배기 한 방 있어야 되는데 크리스 우드는 작년이 지난 시즌이 커리어 하이일 거예요. 아마
원래 그렇게까지 골을 많이 넣는 투수가 아니었습니다. 투수란다.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 선수 뭐 버링에 있을 때도 그랬고 그냥 헤딩 일면도인데 1년에 헤딩으로 한 3골 4골 넣었던 애가 작년에 폭발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잘 얻어 걸려가지고 많이 넣었는데 또 결정력이 엄청 좋았어요. 작년에 운도 좀 많이 따랐고 그래서 저는 믿지 않습니다. 노팅엄이 이겨도 1점 차 정도로 이길 거고 이기기도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유 경기는 아스날은 이 애들이 지금 2등만 지금 2번인가 3번 했죠. 그죠? 계속 성적이 올라가야 되는데 작년 시즌이 기회였어요. 작년 시즌이 기회였는데 어쨌든 맨시티가 박았잖아요. 작년에 그 로드리가 장기 부상 당하는 바람에 그때 저는 아스날이 쉽게 우승하게 됐었는데 살라가 미쳐가지고 날뛰면서 커리어 하이 찍으면서 리버풀이 신인 감독 체제로 우승을 해버렸죠. 이번 시즌도 저는 아스날이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아스날은 어떻게 보면 잘하는 것 같은데 선수 몇 명 보면은 그렇게 뭐 폭발력이 있는 그런 선수층은 아닙니다. 특히나 이제 센터포워드 자리에서 지금 뭐 교케레스 데리고 왔나요? 걔밖에 없는데 제주스 맨날마다 똥볼 차고 있고 그죠? 잠시만요. 여기가 프랑스 자 봅시다. 지금 아스날 배당은 떨어졌죠. 오히려 더 좋죠. 아스날 뭐 요케레스 왔는데 얘는 아직까지 빅리그에 뛴 적이 없습니다. 그죠? 포르투갈 뭐 잘 좋은 리그긴 하지만 변방리그예요. 포르투갈에서 데리고 왔던 애들이 그 누네즈나 이런 애들 보면은 지금도 사우디 가고 하잖아요. 뭐 물론 디아즈는 조금 했었는데 걔도 뭐 인성에 문제 있어갖고 걔도 딴 데 갔잖아요. 미넨으로 어떻게 될지 좀 까봐야지 알아요. 근데 그 플레이 스타일 봤을 때 그냥 얘는 그거예요. 그냥 전형적인 9번 스타일이고 잘 아스날 스타일이랑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폭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카요 사카는 잘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스코어는 아니고 그냥 쟤는 윙어기 때문에 골 넣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역습하면은 오히려 저는 맨유가 이번 시즌 보강을 훨씬 더 잘했다고 보고 있어요. 쿠냐랑 은베우모 일단 EPL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선수이기 때문에 둘 다 역습에 일가견이 있습니다. 은베우모 정말 빠르고요. 오른쪽에서 쿠냐는 좀 번뜩이는 창의적인 모습을 좀 보여줘요. 결정도 괜찮고. 그래서 오히려 이 경기는 맨유가 골을 넣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맨유 프렌 쪽은 거의 뭐 확정인 것 같고 아스날이 맨유가 간만에 홈에서 아스날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22년 9월 5일 이후로 한 번도 못 이겼거든요. 홈에서 3년 만에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프랑스 리그 넘어가고요. 노팅엄도 저는 무 정도 보고 첼시랑 크리스탈은 좀 있으면 경기 하죠. 이 경기 조금 애매한데 저는 이 경기 조심스럽게 햄무 정도 보고 있어요. 크리스탈 이 감독이 독일의 브레멘 감독 출신이었나? 영화배우처럼 생긴 감독이 있거든요. 그 감독이 선수 장악도 괜찮고 수비 조직력이 되게 탄탄해요. 일단 에제 아직까지 있죠. 에제가 아마 출전할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크리스탈이 맘먹고 잠궈버리면 첼시가 쉽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소유권은 첼시가 훨씬 많이 가져갈 거고 홈이고 아마 시종일관 두드릴 거고 결국은 뭐 계속 두드리다 보면은 이제 수비 실책 나오고 해가지고 한 골 넣거나 아니면은 뭐 페널티킥 한 골 해가지고 홈 어드밴테이지를 한 개 얻어가지고 1대0 이기는 그림 그 정도 저는 그려지고 아니면 무승부까지도 볼 수 있다. 근데 무승부 배당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무승부 잘 안 나옵니다. 사람들이 무승부 많이 보면은 잘 안 나요. 이거. 그러면은 이제 뭐 햄무 정도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죠?
그리고 빌바오 세비야, 이게 뭐 빌바오가 지금 배당이 핵 정배긴 한데 빌바오 홈에서 잘해요. 정말 잘합니다. 전부 다 스페인 국적인 애들만, 그 바스크 지방 애들만 지금 해가지고 똘똘 뭉쳐 있는데, 최근에 그 프리시즌 보면은 대부분 강팀이랑만 붙었어요. 나름대로. 그럼 다 졌어요. 이거 무시 못합니다. 지금 계속 지는 습관이 들어있어가지고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세비야도 뭐 예전 같진 않지만, 옛날에 뭐 세비야 하면은 유로파의 강자 해가지고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세비야가 스페인 리그에서 5손가락 안에 들었어요. 최근에는 바보됐지만 그래도 세비야가 이거 비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세비야가 비비거나, 근데 좀 그 결장이 많긴 한데 빌바오가 이겨도 저는 해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파뇰 AT 마드리드도 무정도는 무조건 깔고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뭐 프렌 쪽으로 가기는 애매하고, 저 경기는 패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무 돌릴 때 무자원으로 쓰기는 상당히 괜찮은 경기다 라고 보시면 되고, 뭐 이 정도? 이 정도 멘트면 괜찮나요? PSG는 이길 것 같은데 배당이 너무 구려가지고 이건 행승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반승 가실 분들은 가고, 근데 배당 없잖아요. 그냥 패스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죠? 또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